2022년 9월 16일 낮 12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또 취임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때까지 그 영상 기록을 제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가 9월 15일인데 어제 목요일이고, 어제 퇴근하면서 이제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한 40분 정도 버스 안에서 앉아 있습니다. 버스를 이제 2번 갈아타는데 7-2번 버스 타고 또 15번이나 123번을 갈아타고 이제 대신동까지 가는데, 보통 보면은 그 시간에 이제 차가 정체가 많이 되니까 시간이 1시간 한 40분 정도, 한 5시 반에 타면은 한 7시 한 10분이나 20분 좀 도착하니까 1시간 한 40분 정도 도착 걸리겠네요. 그동안에 이제 그 안에서 유튜브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그 변희재 씨의 미디어 워치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하신 방송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2022년이니까 2020년 그때 하신 방송인데, 그 김정민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민 박사는 1973년생인가 그래요. 그리고 변희재님은 이제 1974년생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1살 차이죠. 한 분은 50이고, 아마 김정민 박사가 73년생이 맞을 거예요. 1973년생 같으면 원래 50이고 한국 나이로, 변희재 씨는 49이고 그러는데, 전에 나는 김정민 박사님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분이 뭐 박식하고, 그래서 뭐 진짜 한때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분의 그 동영상이 자꾸 폭파가 되니까 찾아가 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딴 거 볼 것도 많고 이러니까 자연히 뭐 좀 멀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다, 이게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 막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찾아내 가지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은, 또 허경영 총재님 강의는 그냥 치면 놓으니까. 그런데 김정민 박사 그 유튜브는 자꾸 폭파가 되니까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한때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들을 때에 불과 한 2년, 3년 전 뭐 요때예요. 그분이 이제 그 몽고에서 뭐 박사 학위를 받은 게 확실한데, 그분의 말씀이 이제 변희재님은 이제 자꾸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때는 변희재 씨를 잘 모르던 때니까, 변희재 씨 이 사람 좀 고약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그 김정민 박사처럼 훌륭하신 분을 박사를 받았는데 왜 가짜 박사를 할까, 내가 속으로 그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 이동형 씨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인사거든요. 좌우로 하면은 좌측에 속해요. 이분은 또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그 정청래 최고위원하고도 뭐 그 정청래 씨가 컷오프 될 때가 2016년이에요. 그때가 20대 총선에 그때 김종인이 이제 정청래를 잘랐다고. 잘라가지고 그때 이제 이동영 씨하고 정청래 씨하고 이제 자르기 전에 공천을 받기는 자기 그 당시 이제 공천을 탈락이 됐는데, 탈락되기 전에 공천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5대4로 받은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동영 씨하고 밤새도록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공천이 받은 게 아니고 탈락이 됐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느냐고. 공천을 받기는 받았는데 5대4로 받았다 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 내가 받다니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9명 같으면은 막 9대8로서 한 사람 정도 반대하고 8사람이 지지해야 자기가 이제 마음이 협족했을 건데 9명 가운데 4사람이 반대를 했다니까 겨우 이제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자존심 상해서 이제 참 이동영 씨하고 술을 엄청 마셨다더라고.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예 받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고. 거기 이제 2016년 20대 총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청래 저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는 표를 이번에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아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런 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밤새도록 술을 마실 정도면은 굉장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재희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담당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하는데 그 독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계 인사 측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동영 씨에 대해서 시간을 엄청 꺼내. 말을 하다 보면은 막 가지가 옆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이동영 씨가 자기가 이제 정치 알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낸 게 있다고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각 정치인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쭉 이렇게 뭐 파악을 해가지고 쓰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변희재 씨라면은 간단하게 적어놨더라고. 변희재 씨를 논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변희재 씨는 읽어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변희재 씨라 그러면은 뭐 형편없는 사람이다. 또는 두 번째는 이제 김영균 박사 강의를 많이 들을 때는 이렇게 박학다식하신 분을 말이지 가짜 박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고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이라면 한 3, 4개월 정도 돼요. 그때 변희재 씨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는데 제일 앞장을 서가 있는 분이에요. 제일 앞장을 서가 있다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박학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알아.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깜빵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책을 많이 읽었다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많이 읽었고 변희재 씨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까 이분이 뭐 영적인 문제는 아예 제로고 그거는 뭐 거의 다 제로예요.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 상태인데 그거는 뭐 제로 상태예요. 그런데 국내 정치 흐름 여기에 대해서는 탁월한 뛰어난 감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강의를 많이 듣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한 강의를 어제 내가 얼핏 들었다고. 퇴근하면서 들으니까 김정민 박사가 가짜 박사라고 하는 것을 조목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 유보입니다. 내 상태는. 뭐가 판단 유보냐 그렇게 하면은 김정민 씨가 진짜 박사냐 박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가 가지고 김정민 박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뭐 소송이 붙었는가 봐요. 법적인 소송이 돼 가지고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하는 데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 판결은 안 났고 김정민 박사는 이제 결과가 자기가 진짜 박사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변희재니 벌금 낼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까지 해놨더라고. 그런데 변희재 씨는 김정민 씨가 이제 가짜 박사라고 하는 것을 시리즈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 모양인데 나는 아직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그렇다고. 뭐 두 사람 다 김정민 씨나
변희재 씨나 또 두 분 다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재명 씨하고 김부선 씨의 관계도 이재명 씨 말대로 보면 이재명 씨 말이 옳고 또 김부선 씨 말대로 보면 또 김부선 씨 말이 옳고 그것도 판단 여부예요. 지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잖아요. 김부선 씨는 이재명 씨하고 남녀 관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고 이재명 씨는 택도노다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말은 맞잖아. 그런데 어느 사람이 진짜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김정민 씨가 진짜 박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걸 알 수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세월이 지나면 이제 알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리고 이제 어제 윤창중 씨께서 어떤 강의 아카데미 아카데미 하여튼 들어가는 아카데미 자유 포럼인가 거기에 이제 초청받아 가지고 조선일보는 왜 정신적인 독극물인가 이 주제 하에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걸 내가 이제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다 1시간 이상 정도 했는데 그걸 다 옮길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보수의 쉽게 말해서 윤석열은 이제 가짜 보수니까 가짜 보수거든요. 이제 민주당은 진보고 국민의힘당은 보수인데 이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민주당 후보는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힘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분은 보수가 아니고 정신이 진보란 말이에요. 민주당과 같은 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보수가 정말 보수의 적통을 이어받은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 정치판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어떤 예측을 하더라고 끝부분에. 그래서 그분 말 끝에 군계 일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내가 그걸 딱 보니까 안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광이라 그러나 이제 그게 금이 나오는 광산 거기 보면은 한 트럭 분에 이제 금이 있는 흙을 이렇게 파면은 거기서 금반지 하나 정도는 온다든가 그렇죠. 그걸 이제 정제를 하고 또 정제를 하면은 그 정도는 온다 그래요. 그래서 1시간 강의를 들으면은 거기서 이제 딱 기억에 남고 남한테 이제 전달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은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어제 그 말 중에 한마디 말은 군계 일학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닭 속에 한 마리의 학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전부 다 닭 같은데 거기에서 정말 학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새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거의 한 41년,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 현장에만 있었어요. 있고 전직 대통령을 많이 만났고 김영삼 대통령, 김윤환 씨, 안기부에 있는 인사, 내 이름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아주 가까이서 만났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도 근무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대변인도 하셨고 시간이 짧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감이 잡히는가 봐요. 완전 이제 새로워져야
지고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거다. 그런데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인데 이제 그거는 모르잖아요. 윤창중 씨가 그거는 모르죠. 어제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이어서 바로 이제 강동서를 또 보았는데, 강동서는 내가 그 미디어 워치 어제 변희재 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민 씨, 그리고 정의, 확실히 이름 모르, 그 사람 그 유튜브가 뭔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김한매 씨가 나왔더라고요. 김한매 씨가 나와가지고 세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토론을 하는데, 네, 거기서 정말 그 다 귀담아 들어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동서를 내가 아주 이제 감명 깊게 잘 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오늘이 어제가 10월 15일이니까 한 달이면 9월 15일이니까 한 달이면, 앞으로 한 달이면 10월 15일이라고. 아마 틀림없이 변희재 씨는 그게 한동훈이를 확실하게 잡는다 그러더라고. 확실하게 쉽게 말해 구속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어제 또 하더라고. 또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윤창중 씨는 윤석열 정부가 과도기 정부다,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과도기 정부. 완전 새로운 보수 진영에서 이 정치판을 완전히 세리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정말 군계 일학과 같은 한 분이 나와가지고 새 정치판을 짜가지고 완전 새롭게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잠깐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정부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창중 씨가 어제 그 이야기했어요. 조선일보는 왜 정신적인 독극물인가, 이제 이런 주제하에서 아카데미 자유 포럼인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어제 강연을 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심상찮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국 여왕 장례식이 9월 19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은 9월 18일 일요일인데 9월 19일 같기도 하고 9월 18일 같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때에 모르지, 저게 다이아나비라고 찰스 황태자 시절 때 부인이죠. 그분이 정말 살아서 돌아올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는 말이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트럼프 부인이 콜론이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어버리면은 다이아나비라 그러는데,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반신반이고.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찰스 황태자하고 그 사람 부인이 지금 왕비가 됐는데, 파블라인가 그렇죠. 내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한데, 찰스 황태자도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한 상태고, 다이아나 비하고 결혼한 상태고, 자기 아들도 둘이 놓아놓은 상태 거예요. 그리고 파블라인가 그분도 남의 부인이단 말이에요. 이미 시집을 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당시 찰스 황태자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기 전부터 좀 서로 좋아했던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남몰르게 이제 자꾸 불륜을 저지르니까 여자들의 눈치는 컴퓨터보다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나비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이제 상당히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몬교라든지 이런 신도들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일부 다처제가 있잖아요. 일부 다처제 이런 데는 자기 본부인 외에 2번, 3번, 4번, 5, 6번 있어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그런 문화권이 있다고. 일부 다처제. 또 그런 종교도 있고, 몰몬교 같은 데.
어떤 사람은 부인이 50명, 60명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세계 토픽 보면 있습니다. 그 분명히 있어요. 한 60명, 70명까지도 있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몰몬교나 일부 다처제는 뭐 두 사람, 세 사람 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또 문화가 또 틀리는 데는 엄청 또 그거 하잖아요. 그 강정산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권한을 떼는 것과 같아서 워낙 죄가 크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이제 그 강정산 공부를 할 때 참 정말 그 마음 깊이 그 명심을 해서 정말 그 행동이 조심이 되죠. 이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강정산이라면은 그 당시에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신도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크다 그러니까, 죄가 크다고 그러니까 참 유부녀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문화권에서 하여튼 또 불행한데, 국왕이 되고 황태자는 앞으로 장차 국왕이 될 사람인데, 국왕이라면은 영국 국민들을 진짜 친자식처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서 한 가정을 깨뜨린다는 거, 그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앞으로 뭐 해외 나갈 일이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와 같은 영국이라는 데서 가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전에 우리 내 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그 욕망, 이익 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한 가정을 깨뜨리잖아. 그 사람도 남편이 있다고 남편이 기분이 좋아하겠느냐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가정을 깨뜨리고 그 남자를 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렸잖아요. 그래가 되는가? 국왕이라면은,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자기의 욕심을 줄여야 되지. 그런 나라가 국왕으로 지금 국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국을 가고 싶겠느냐고. 그런 나라에 가겠느냐고. 별로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영국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미가 맴맴맴맴맴 막 여름도 이제 좀 여름 지나갔지만은 매미 소리가 아주 세게 크게 울려요. 저기 내 아는 사람이 저기 어디냐 하니까 내하고 같이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진짜 뭐 같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무하다가 그분이 저기 부민동, 부산시 서구 부민동에 보면은 임시정부 청사 그 기념관이 있다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3년 동안 그 머물렀던 임시수도 기념관인가 그래요.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하고 한번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야 이거 뭐 진짜 수도사업소에서는 전화가 폭주합니다. 이 요금하고 관련됐으니까, 수도 요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그 하는 전화가 항의하는 전화입니다. 항의하는 전화. 왜 이래 수도 요금이 많느냐, 이거예요.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많이 와요. 그것을 뭐 생생하게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민원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건물 보면 압니다. 그럼 막 이제 참 진짜 그 옥내 누수가 있는데, 옥내 누수가 이렇게 한 번씩 되면은 정말로 그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그게 이제 한 집에 10년, 20년, 30년에 한 번도 안 일어나다가도 옥내 간이 한 번 이렇게 파이프가 터져버린다고. 물 구멍이 처음에는 조그만하지만 그게 이제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물가시 많이 나온다고. 그게 이제 부산 전역에 돌아가면서 물이 터지니까 누수가 되면은 요금이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항의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전화를 받다가 한 내자 시달리니까 전화가 굉장합니다. 미는 전화 굉장하다고요. 그래서 포근하지 마세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좀 많이 노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카드 회사라든지 기타 관공서에 한 번씩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이 내용은 녹음되고 있고 전화 받는 것도 소중한 한 가정의 부인이니까 또 그걸 생각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잘 하시라고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엄청 겪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움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이러는데 찾아와가지고 싸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공무원들이 또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주민집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니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있으라. 아 그런 것도 뭐 공무원생활 하다 보면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이렇게 일을 시달리다 보니까 그 조용한 데 갔어요. 그래. 임시수도 기념관 같으면 거기 뭐 그런 전화가 안 오니까. 그런데 그 미는 전화 안 옵니까? 내가 이제 웃으면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아, 미는 전화 없어서 좋은데 하나가 딱 있다. 야, 뭐냐 하니까 매미 소리가 너무 난다 이거지. 매미 소리가 미는이다 그러더라고. 진짜 그 매미 소리가 팍 나니까 주민 이제 그 동네에서 잠을 좀 자기가 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임시수도 기념관에는 그래도 이제 나무가 울울창창해야 되니까 나무가 없으면은 그 보기도 운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이 감소를 해야 되죠. 그 주위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런 미는 전화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매미가 한 보름 사는가 모르겠네요. 한 7년인가 8년 땅 밑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한 보름 정도 살다가 죽는데 자기도 이제 자기 2세, 2세를 남겨놓고 죽어야 되니까 짝을 찾기 위해서 매미 소리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양이도 밤새도록 막 울고 이러는데 그것도 고양이도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가 봐요. 그거는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자체가 나의 태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이해는 하죠. 남자, 뭐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그리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상대방이 그 가정이 있는데 그것을 그래가 되겠느냐고. 일반인이라도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하물며 자기 신분이 황태자 신분이고 영국 국왕이 될 사람이고 지금은 국왕이 됐지만은 그 얼마나 뭐 옆에 부인이 있다면 뻔뻔스럽느냐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 나는 안 찾아갈 것 같은데. 모르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연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알면서도 이제 뭐 웃으면서 또 악수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철면피냐고. 그래서 나는 영국 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영국 쪽을 향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영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뻔뻔스러운 몸이 국왕으로 했는데 그게 너 방문하겠냐고. 사람이란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와 시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어질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많아요. 오늘 보니까 뭐 어떤 영무원 그 여자 한 사람을 그냥 뭐 사람이 이제 뭐 살인 사건이 있고 이러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그 여자하고 어떤 어떤 뭐 목적을 좀 이루기 위해서 뭐야 엄청 좀 많이 치근덕거리는가 봐요. 그런 것도 한국의 교육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남을 괴롭힌다는 거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참 유행가 가사를 해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도 가사가 좋은 가사가 엄청 많다고요. 그 양희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으면 정말 그 가사가 좋다고. 부서지는 파도가 삼켜버린 그 한마디 정말 이렇게 무슨 그런 감정을 말이지 노래나 시로서 이렇게 성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뻔뻔스럽게 말이지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말이지. 그래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뻔뻔스럽게 전 세계 모든 사람 앞에 그 나서가지고 그게 되나. 땀을 때려도 오지게 한 번 째려 뿌려야 되지 말이야. 영국 찰스 말이야, 국왕 말이야. 그 사람 보고 하는 소리라고. 아이고,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되고 국왕이 돼서 있으니까 이런 놈 세상이 바르게 되느냐고. 자, 그제 그 과도기라 그랬으니까 정말 그 나는 뭐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보는데 이가 아프면은 치과에 가야 돼요. 치과. 그렇잖아요. 치과에 가야 돼요.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 나는 이제 빨래를 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아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기예보 안 보면은 내가 무슨 도사관이잖아. 아, 내가 무슨 누구 말대로 도사관이니까 아침에 떡 보고 말이지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건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일기예보 보면은 일기예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참조가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거 아침에 9시쯤 되니까 이제 뭐 태풍이 온다는 그런 말도 있고 아침에 뉴스를 잠시 들어보니까 남부지방에 비가 올 거다 그런 말도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빨래를 해가지고 밖에 널어놓으면은 이게 비에 젖어버리거나 그래 되잖아. 그래서 일기예보를 본다고요. 일기예보 보니까 10시부터는 사살 데이고 맑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모르면은 날씨가 궁금하면 일기예보를 봐야 되고 이가 아프면은 치과에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오늘 그 타는 스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궁금해서 보았더만은 타는 스님이 예측을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실 것도 알고, 그리고 나는 오늘 알았는데 숭산 스님하고 타는 스님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했던가 봐.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은 이 허경영 총재님의 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같이 숭산 스님이 계시던 절에 소요산 자지암인가? 하여튼 그 절에서 오래 같이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은 192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4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77세로 돌아가셨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숭산 스님은 평안남도 순천이라고, 전라남도 순천도 있지만은 평안남도에도 순천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내려오신 분이고, 탄어 스님은 2013년생이에요. 개축생이에요. 우리 할머니하고 나이가 같은데 원래 살아있으면 110살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191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1세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탄어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환생을 바로 했다 그러면은 84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원래 39이라고. 그러니까 39살에 국가혁명당 당원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잖아. 그리고 이경 박사님도
19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은 8, 7, 6, 4, 5, 6, 9, 8, 7 27살이라고 27살 그렇죠. 그런데 그 탄원 스님하고 이제 그 숭산 스님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을 이제 뭐 대화를 했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그 보니까 문강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탄원 스님 말이죠 어떻게 그 예측을 잘 합니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붙으면은 미국이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베트남이 이기는지 그렇게 아십니까? 서로 이제 숭산 스님이 탄원 스님한테 그래 물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베트남은 이제 화고 미국은 금이니까 화가 금이니까 화가 금을 녹여버리니까 그 이치로서 이제 이렇게 베트남이 이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화가 금으로. 이제 그 나는 뭐 탄원 스님 그 가르침을 아주 20대 초반부터 아주 뭐 감명 깊게 잘 듣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다 확실히 믿고 있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강정산에 대해서 내가 또 그분을 통해서도 강정산을 맨 처음에 알았다고. 강정산 성인을 두고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까지는 좋은데 또 자기가 또 그와 신과 똑같다고 이제 그렇게 강정산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올려놓고 자기도 은근슬쩍 그 사람하고 격이 똑같다. 그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사입이라. 그 사람은 한 번도 정치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대통령 출마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출마한 적도 없고 통장, 관장 선거에도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세계 황제가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한 20, 30년, 한 20년 걸렸다고.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벗어났죠. 벗어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총재님께서 심판을 할 때 이제 내가 하는 걸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할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 파탄 뭐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이 많아요. 또 그 사람은 또 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다 공과가 있으니까. 그래 그 심판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하시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세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영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기가 있으니까 그때 심판하겠죠. 그래서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고 또 이제 12통을 이렇게 뭐 보여준다 하더라도 자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종교에 한번 세뇌되면은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내가 기독교에서 세뇌돼가지고 벗어나는데 한 6년 걸렸어요. 그때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극복을 했어요. 그때 이경 박사님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이제 벗어나게 됐다.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강정산을 벗어나가지고 도움 받은 것은 우리 우승재야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가 그 강정산을 벗어날 때 그 후유증 그것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요. 하여튼 총재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고 하지 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좀 복잡 미묘한 이런 문제는 총재님께서 직접 말을 못 하신다고요. 그럴 때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말 한 달 뒤 뭐 늦어도 10월 말 아주 늦는다 하더라도 11월 말에는 한동훈이라는 그런 아주 겁이 많은 애라 말을 깐쪽깐쪽 해가지고 최강욱 의원하고 그 한동훈이하고 이제 이렇게 말싸움하면은 깐족거리니까 최강욱이가 열받아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구속 수감 돼 정겨인멸이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민심은 천심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머슴이거든. 머슴이 머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제대로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국민이 잘라버리니까 민심이 그만큼 잘라버리면 잘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구경은 이제
차츰 나타나는 거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어가는 과정 얼마나 재밌겠느냐고. 정말 그 흥미진진한 그런 재미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뭐 김정민이나 변희재나 또는 뭐 윤창중이나 또 우리나라 지금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 부인이나 그 장모나 뭐 지금 한덕수나 국무총리죠.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고. 지금 사이비 교주들도 그렇다고. 강정산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그래서 뭐 사스 지금 코로나 이게 오니까 이제 병급이 다 왔다 이래가지고 뭐 원숭이 두창도 놓으니까 진짜 다 됐다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나가는 그 과정 얼마나 재밌겠느냐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 허경영 신인님을 한번 이렇게 아련하는 사람들은 가장 복이 있어요.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서울 강남에 삼성동에 이제 한전 부지가 있었다고. 운동장 크기의 12배 정도 되는 땅을 그 당시 시가가 1조 한 5천억인데 결국 그 현대자동차에서 10조를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가치가 한 14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땅이 한 60년 전에는 얼마 정도 됐겠느냐고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돈 많은 됐는가 모르겠네요. 그 당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14조가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허경영 총장에서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의원에 등록하고 총재님 한번 아련하고 또 축복도 받고 명계도 하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고. 나는 남한테 직접 권하고 그러진 않아요. 억지로 권해봐야 나중에 되면은 안티가 되면 더 곤란하다고. 그래요. 그 자기 복이 없는 거라. 이상.